안녕하십니까. 고고TV 이여명입니다. 8월 4일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이제 폭염은 물러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김진태하고 장제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장애 세력 또는 호사가들이라는 것은 자유우파 유튜브들을 말하는 겁니다. 김진태가 대선 후보, 국힘 대선 후보 검증단장의 유력시래고 이준석이가 추천을 하자. 이준석이가 계획이 있었구나. 이준석이가 윤석열을 팽시키려고 또는 유승민을 밀려고 또는 윤석열의 흠집을 내려고 대선 후보 검증단장에 김진태를 추천했다 하는 망발들을 자유우파 유튜브들이 또 쏟아내는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이준석이 없는 국힘의 힘은 그냥 무너집니다. 고로 이준석이 없는 국힘의 힘은 윤석열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준석이 당대표를 그만두면은 국힘의 개혁 세력들이 다 들고 일어나고 그죠? 제3의 후보를 찾아 떠날 것입니다. 그거는 김종인 씨도 못 말립니다. 지금 고고TV는 이제 대선이 7개월 남았죠. 11월 9일날 대선 후보를 뽑으니까 그 이후로 4개월은 대선 본선이며 그 과정의 3개월은 그 전에 3개월은 대선 후보 누구라도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 고고TV의 생각입니다. 지금 민주당에 가보 민주당 애들이 이재명을 그냥 낙마시키려고 공격을 하는데 그 정도로 해가지고는 이재명이라는 양아치는 안 물러납니다. 이재명에 대해서는 따로 찍을 것이고, 그리고 이 김진태와 장제원을 통해서, 지금 국힘의 힘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가는지 잠깐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김진태가 이제 청문회 당시에, 윤석열 청문회 당시에, 윤석열에 대해 가지고 막 서로 막 찢으면서 그죠? 굉장히 분노를 표했죠. 그렇죠? 그리고 장제원도 역시 청문회 당시에 윤석열을 공격했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장제원이가 윤석열의 처가 문제까지 건드렸다가 앞뒤가 안 맞는 논거 때문에 그냥 말아버렸죠. 윤석열이가 강하게 반격을 하는 바람에 윤석열의 장모 문제는 대선 과정에서 큰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근데 이제 김건희 씨가 한계가 남았어요. 코바나 컨텐츠 문제가 남았는데, 그것도 나오면 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밖에 있는 호사가들이라는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호사가 또는 유튜버 세력, 자유우파를 자랑하는 유튜버 세력이 어떻게든 이준석을 폄훼시키고 공격하면서 윤석열을 띄우려 그러는데, 그거는 공멸의 길이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띄우려면 둘 다 띄워줘야 된다. 둘 다 흠집을 내면 안 된다. 이런 것이에요. 제 생각은. 그래서 경선 3개월은 지켜볼 거예요. 칭찬을 하려면 칭찬을 확실하게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발전적인 경선 과정과 대선을 위해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11월 9일이 경선인데 한 20여일이나 한 달 전부터는 윤곽이 드러나면서 또는 도저히 저 사람은 안 되겠다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을 주저앉히기에 전 들어갑니다. 이런 방송을 하니까 굉장히 구독도 안 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은 그게 정상이고 정도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김진태와 장제원은 특히 장제원 같은 경우는 박근혜 국정농단 최순실 청문회에서 대단한 활약을 했다 해가지고 청문회 삼총사라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그죠? 종편에 나와서 말이죠. 띄워주고 그게 누구였어요? 지금 전라도 김경진이 그죠? 윤석열한테 외부 특보로 간 김경진이 그 다음에 장제원이 그 다음에 민주당의 안민석이 이 세 명이
최순실의 국정농단,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갖다가 형편없이 비판하면서 세상에 있는 루머를 갖다 다 들이대면서, 그 루머 다 가짜예요. 들이대면서 청문회 스타로 떴었죠. 국정농단 청문회 스타로. 기가 찰 노려셨습니다. 그때 봐도. 아니, 여성 대통령, 그리고 쉽게 말해서 박정희의 딸, 영애가 그런 지저분한 짓을 했다는 것을, 그거를 청문회에서 온 국민에게 떠들면서 청문회 스타로 뜬 게 바로 김경진이하고 장제원이었다. 그들이 지금 윤석열 편에 가 있다. 그리고 김진태 같은 경우는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아주 강력하게 윤석열을 공격했죠. 그거는 야당의 특권이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당시에 2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윤석열 총장은 절대 검찰총장이 되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힘 당시에 새누리당의 목표였죠. 저희의 소원이었고. 근데 윤석열이가 조국을 치면서 문재인에 저항하자 대통령 후보로 지금 확실하게 뜬 거고. 그렇죠. 그럼 이런 거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김진태가 대선 검증단장으로 유력하게 추천이 되자 왜 이준석을 공격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윤석열이가 그래 쪼잔한 사람이 아닙니다. 인물이 좀 큰 편이에요, 윤석열이가. 그리고 김진태도 삼성 국회의원이었으니 재선인가요? 국힘을 망치려면은 망칠 생각으로 윤석열이를 특별히 검증하고 윤석열이의 과거 행적을 파내가지고 네거티브를 한다는 소리도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태극기 부대나 강성 우파나 그 다음에 일반 개혁 보수나 중도나 이런 사람들은 일단 문재인 정권을 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힘을 모아가려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자유우파라는 거 쓰레기 유튜버들만 이준석과 김종인과 유승민을 공격하고 있죠. 공격하면 안 돼요. 그들은 국힘이 대권을 가져오는데 아무 생각도 없는 놈들이에요. 돈만 빠는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김진태가 검증단장으로 유력하게 추천이 되자 그냥 이준석을 공격하고 있어요. 참 한심한 놈들입니다. 진짜 밥 먹고 할 짓이 없는 놈들입니다. 그 돈이 뭐길래. 거기 따라다니시는 분들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이준석이가 개혁적인 반항이 나옵니다. 그걸 노리는 거죠, 얘네들이. 자, 보세요. 장제원이는 탄핵파였죠. 그죠? 그리고 유승민계였죠. 유승민 따라가서 바른 새 보수당인가를 차렸죠. 그러면은 지금 강성 우파나 또는 그 자유우파라는 쓰레기 유튜버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게 탄핵파들 아닙니까? 탄핵 62죠. 유승민을 탄핵을 시켜서 싫어하니까. 그럼 장제원에도 공격해야 되는데 장제원에는 윤석열을 도우니까 공격 안 한다. 김진태 같은 경우는 탄핵파가 아니죠. 쉽게 말해서 김진태는 태극기 부대죠. 장제원이나 유승민이가 싫어하던 김진태는 싫어하는 태극기 부대죠. 근데 김진태는 절치부심하다가 김진태는 아마 내년에 강원도지사로 나오려 그럴 거예요. 요번에 대선에 뛰어가지고. 지금 이게 그 두더지 게임에 두더지가 나오듯이 착 튀어나오죠. 구정치인이나 현역 국회의원들이나 거기에 대부분들이 우리나라 광역시도가 17개고 시장은 한 100개 되겠죠. 그거 노리고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최재형이 붙는다, 유승민이 붙는다, 윤석열이 붙는다. 그렇죠. 그들은 청와대 진입 못합니다. 몇 명만 제외하고는. 그런 김진태 같은 경우하고 김진태는 태극기 부대였다.
근데 지금 윤석열을 미는 사람들이 신문에서는 친박 태극기 부대들이 윤석열을 비토를 놓는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나 자유우파 강성 유튜버 쓰레기들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총칭해가지고 강성우파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태극기 부대 연단의 선놈들만 지금 제가 비판하고 자유우파를 자칭하면서 돈벌이하는 유튜버만 비판하는 거지, 그걸 시청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태극기 부대 문재인을 물리치자고 광화문에 나갔던 사람들은 제가 존경한다니까요.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연단에 서고 마이크 잡은 놈들이 나쁜 놈들입니다. 그들의 현재 꼬라지를 보세요. 어떻게 변해 있나. 그래서 김진태는 태극기 부대였고, 그렇죠. 근데 태극기 부대들이 윤석열을 비토놓는다? 천만의 말씀. 그들은 결국 윤석열을 찍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장제원이 같은 경우는 태극기를 반대했고, 그렇죠. 과거에 자유우파가 탄핵하라고 장제원이를 그렇게 뭐라 그러는 애들이 이제 장제원이가 윤석열 쪽으로 가는 거로 나오니, 그죠? 장제원을 비호한다. 이건 비극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캠프를 보면은 누가 뭐래도 중도 확장은 못하고 있어요. 즉 중도 확장과 호남 확장은 못하고 있어요. 김경진이 그거 하고는 되지도 않아요. 그럼 5.18 시민군 출신이라든가 송기석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안 간다 그러잖아요. 윤석열이한테. 그러면은 지금 그 윤석열 쪽에 이렇게 그 참모질을 보면은 친이계도 있고 친박계도 있어요. 최재형도 친이계도 있고 친박계도 있고.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친박들이 국정농단을 했기 때문에 최순실하고 국정농단을 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그러니까 친박들은 요번에 4.15 총선에서 거의 다 몰락을 했죠. 공천도 못 받고. 그렇죠? 근데 TK 일부에는 아직 남아 있어요. TK 일부에는. 그런데 이 장제원이 같은 경우가 국힘이지 이제. 국힘 당내 후보인 윤석열의 상황실장을 맡았어요. 상황실장을. 이거는 말이죠. 윤석열한테 이익이 안 돼요. 윤석열이가 진짜 국힘의 세력을 확장하고 대세를 몰고 가고 확실한 대선 후보로 뜨려면은 지금 현재 지지율은 윤석열이 1위지만은 국힘의 개혁 세력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데 그 전부터 개혁 세력이 아니었어요. 친박과 강성 우파 쪽을 많이 잡았어요. 근데 거기서 개혁을 논한다, 탄핵파다, 친이다, 이런 장제원이가 총 상황실장을 맡았어요. 총괄 상황실장. 이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윤석열이가 대세론을 몰고 가고 윤석열은 지금 개혁 마인드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거 부정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장제원을 보고 누구 개혁 보수라 그런다고 생각을 합니까? 탄핵파에 속했다고? 그거 가지고는 안 되죠. 장제원이 그동안 하는 일을 보면은 홍준표를 돕기 위해서 김종인을 그렇게 조지고, 그렇죠? 그렇게 한 친구 아니에요. 그리고 이준석을 조지고, 그거 하나로 국민의 평가는 장제원을 인식이 끝났어요. 강성 우파만 제외하고는. 그리고 국힘 내부 개혁 세력도 장제원한테는 붙지 않아요. 그래서 장제원이가 어떤 식으로 해서 윤석열 캠프의 총괄 상황실장이 됐는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윤석열한테 도움이 안 돼요. 자, 처음으로 들어가서 김진태의 대선 검증단장으로 이준석이가 강력하게 추천하자. 윤석열 측 캠퍼와 그 자유우파 쓰레기들이 하는 말이 윤 전 총장에 대한 견제형 인사. 이렇다. 근데 이준석이가 하는 말은 당내 수사 경력을 가진 검찰 출신들이 각종 특정 캠프에 다가 있다. 없다. 현역 의원이 없다. 그래서 원외위원장을 찾다 보니까 김진태가 있더라. 또 여러분들이 김진태가 검증 과정에 깐깐하게 할 수 있으니 윤석열 말고 다른 사람들도 추천했다. 많이 추천했다. 그래서 한다. 응?
근데 김진태가 직무 배제를 당했죠. 징계를 당하고 추미애와 문재인한테. 그때 김진태가 한 말이 나는 뭐 윤석열을 좋아하진 않지만은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하면서 윤석열 편을 들어줬어요. 이런 것도 말을 해야죠. 자유우파 쓰레기들은. 그렇죠. 그리고 친윤들이 아니 윤석열이가 친박 성향이 강하다. 그리고 과거 윤석열 저격수였다. 왜 김진태를 임명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그대로 보시면 안 돼요. 최정희가 친박계를 갖다가 지금 그 포섭하고 있다?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친박계도 분화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윤석열의 주력이 지금 친박계예요. 일반 시민 지지율이 TK에서 많이 나오고, 그렇죠? 자유우파 쓰레기들 유튜브 하는 애들, 그 따라다니는 사람이 윤석열을 많이 지지하고, 그렇죠? 강성 보수와 보수가 윤석열을 많이 지지하잖아요. 그런 친박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지도 않는 프레임을 해가지고 국힘을 해치려고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는 이거는 이게 한 두 달, 석 달 되잖아요. 결국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국힘의 대선 후보가 될지. 저는 윤석열도 좋고, 누가 돼도 좋아요. 문제만 치면 돼. 그때까지는 저는 공정한 중립을 지킬 겁니다. 단 11월 9일 대선 경선을 한 달 전부터는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